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의 값들을 초기화시켜주는 프리즈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브젝트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이쪽 어트리뷰트 창을 보면 코디네이트에 현재 이 오브젝트의 XYZ 값은 000이고 스케일 XYZ 111 111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XYZ 크기 값을 100%로 보는 겁니다. 만약 0.5를 입력해주면 현재 크기의 50%, 즉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2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크기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X, Y, Z 회전 상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지금 전혀 회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랜스폼과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을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놓고 그 위치를 디폴트 트랜스폼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Z축으로 얼만큼 이동시킬 거냐? 500 정도 이동시켜주겠습니다. 500 정도 이동시켜주고 회전도 45도 정도를 회전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시켜주고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필요하다면 다시 이 위치에 그리고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현재 이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값들, 즉 포지션과 스케일, 로테이션 값들을 디폴트로 초기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냐? 프레즈 트랜스포메이션 이 오브젝트 선택하면 큐브 오브젝트 어트리뷰트 창에서 여기에서 뭐 포지션만 프레즈 시켜줄 거냐, 이제 디폴트로 초기화시켜 줄 거냐, 뭐 여기 스케일만 또는 로테이션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전체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전체를 해줍니다. 프리조 얘를 지금 여기 500 여기 변화됐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크기도 X축을 한 1.5배 정도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별로 티가 안 나니까 스케일도 한 2배로 키워주겠습니다. 난 이 상태를 이 오브젝트의 디폴트 상태, 즉 얘가 처음 만들어질 때 여기에 이 크기로 이렇게 회전돼서 만들어진 디폴트 상태로 초기화시켜 주겠다. 그러면 프리즈 오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있던 값들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XYZ 값이 000 여기 111 스케일은 111로 됩니다. 현재 상태가 100으로 보고 여기도 000이 됩니다. 회전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얘는 이렇게 회전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상을 하는 겁니다. 프레즈 트랜스포메이션. 그럼 왜 이렇게 만드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옮기고 뭐 하다 보니까 얘를 다시 스케일 조절된데 잠시 Z하고 얘를 위치를 다시 좀 원래 상태 초기 상태로 되돌려야겠다. 그럼 여기를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여기도 사이즈를 얘를 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뭐 2로 하고 3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얘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럼 111 해주면 됩니다. 그럼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상태. 얘도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회전을 좀 해야 합니다. 회전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가야겠네. 그럼 여기에 회전 값이 필요한데 0, 0. 그럼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명령은 특정 오브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해당 오브젝트가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하고 또는 특정한 크기를 유지를 해줘야 하고 또는 회전 상태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얘를 이용해서 해당 오브젝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초기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얘 000 값이 이쪽인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 얘들 보면은 초기값이 xyz가 000인데 111, 00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도 보면은 000, 111, 000인데 얘의 000 값은 처음에 만들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000입니다. 여기 xyz점인 000이 아니고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현재 위치가 000인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즈 트랜스포메이션은 특정 오브젝트의 위치라든지 스케일 또는 회전값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XYZ 값을 스케일로 나타낼 때 즉 스케일로 조절할 때 하고 이쪽에서 조절할 때 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파일 뉴를 한번 하고 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피규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피규어가 좀 위에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를 다시 하나 지우고 트러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트러스를 만들어 주고 얘를 좀 이렇게 뒷줄 해주겠습니다. 얘를 500 정도 뒤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 트러스가 큐브를 따라가도록 해주겠습니다. 즉 큐브가 반대로 할 것 같습니다. 큐브가 트러스를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큐브가 트러스를 따라가게 할 건데 이 트러스 얘가 잘 티가 안 날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뒤쪽으로 한 500 빼주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또 회전했을 때 티가 나는 거로 좀 티가 날 만한 게 아무래도 피라미드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써주겠습니다. 얘 000인 위치에 이렇게 했습니다. 얘를 한 10, 100, 100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 큐브가 피라미드를 붐으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피라미드를 이동하면 큐브가 따라다닙니다. 만일 이 피라미드만 즉 얘가 부모인데 프렌트라고 하고 차일드 부모를 이동시키면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닙니다. 컨트롤 Z. 그런데 자식은 내비두고 부모만 일시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키보드에서 7번 키를 눌러줍니다. 숫자키 7을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모만 이동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키에 손을 떼고 부모를 이동시키면 또 차일드가 따라다닙니다. 컨트롤 Z. 단축키 7번을 이용해서 부모만 일시적으로 이동시켜주거나 회전시켜주거나 또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기 스케일이 이를 때는 100%입니다. 현재 크기를 디폴트 크기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111 디폴트 크기로 잡겠다는 얘기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실측
단위입니다. 실제 단위인데 이쪽은 가능하면 111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이렇게 했을 때 스케일을 1.5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로 크기가 커지면서 얘도 크기가 커집니다. 얘를 2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에 스케일은 x, y, z 값이 111, 현재 상태를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주는 값이 111입니다. 그런데 여기 값이 다르게 됐을 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얘를 위쪽에서 보겠습니다. 미들 클릭 탑에서 보고 디스플레이를 그로우 쉐이딩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를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얘가 패런트 부모입니다. 부모인데 부모를 R키 누르고 이렇게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한 41도, 한 45도 회전시켜 줬습니다. 부모를 회전시켜 줬는데 보면은 45도, 얘를 뭐 정확히 한번 45도 해보겠습니다. 회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얘가 차일드가 좀 따로 좀 회전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얘하고 좀 상관없이, 부모하고는 상관없이 자식을 좀 따로 좀 회전을 시켜줘야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합니다. 차일드 선택하고 얘를 회전시켜 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얘는 상관없습니다. 이쪽 잡힌 상관없고 얘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직사각형이었는데 마른 목골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에 원래는 자식 오브젝트를 회전시켜주면 원래 생긴 그대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컨트롤 Z, 얘를 선택해보면 얘 x, y, z 값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11이 아니고 211이기 때문에. 얘를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로 한 상태에서 얘를 회전하게 되면 형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x축으로 무조건 2배로 한 다음에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다시 또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사이즈를 x축으로 2배를 키워준 다음에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얘도 2배로 키워줘야 되는데 여기를 회전시킨 다음에 자식 오브젝트를 변경하니까 왜곡이 생긴다. 왜곡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이쪽 와서 사이즈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쪽에 와서 사이즈나 스케일 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가능하면 사이즈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x축으로 2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200을 400으로 해주면 될 겁니다. 400. 이제 잘 보시면 200을 여기 400으로 해주기 위해서 엔터 쳐줍니다. 400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 400이 됩니다. 컨트롤 Z. 얘가 지금 메이크 에디터블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얘 선택하고 여기 클릭해주고 얘도 선택하고 메이크 에디터블 해줍니다. 다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이쪽에서 크기, 스케일로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사이즈에서 얘를 X축으로 400으로 하고 엔터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집니다. 여긴 길어졌지만 여긴 그대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이 오브젝트의 XYZ 사이즈, 지금 이 상태가 디폴트로 111, 즉 100% 크기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이즈는 다르지만. 그럼 여기를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여기 여전히 111입니다. 여기에 스케일러하고 여기를 한번 2로 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2로 하고 엔터 치니까 크기는 커지는데 여기도 값이 111로 바뀝니다. 이 상태가 또 다시 디폴트 1로 보는 겁니다.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사이즈로 하고 나는 400으로 할래, 뭐 200으로 할래,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을 하지 말고.
여기 400으로 하고 이제 얘를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얘가 부모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당연히 회전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선택하고 얘를 자식은 따로 좀 회전해 줘야겠다. 클릭하고 회전시켜 줍니다. 이제 자식이 왜곡되지 않는 것을, 이 오브젝트 형태가 왜곡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XYZ 값이 111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111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XYZ 값을 111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이쪽에서 스케일을 조절하지 않고 이쪽에서 사이즈를 조절한 이유도 이러한 작업 시 오브젝트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XYZ 값은 여기 코디네이트에서 스케일 XYZ 값은 항상 가능하면 111을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쪽 와서 사이즈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를 부모를 변경했어도 그 다음에 자식을 변경할 때 자식의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애니메이션을 다룬 파트에서 다루게 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S 해줍니다. 스케일 S 해주고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럼 밑에 사이즈가 조절됩니다. 있죠. 여기 사이즈가 조절되고 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쪽 XYZ는 그대로 1 유지하면서 이쪽에서 사이즈가 조절돼야만 얘를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또는 회전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